추석이 지나간 이후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다양한 업종들이 번갈아 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 이슈인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대형 바이오주들, 이 바이오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상승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 열병 주식들이 장중에 떴으면은 VI가 걸릴 때 좀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침부터 돼지 열병 소식이 터져서 장 시작 전에 터져가지고 거의 잠도 못 자고 종목들을 다 골라낸다고, 그리고 분석을 한다고 너무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메르스나 질병 관련된 이슈들은 장중에 터지지 않고 장 전에, 장 마감 후에 이런 기사들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오늘 대박 종목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정다운, 그리고 계속 보고 있던 액트로, 이 세 개의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가진 세력이 돌고 도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력의 돈이 하루는 A라는 업종에 몰리고, 그 다음 날은 A라는 업종은 잠시 쉬어가면서 B라는 업종으로 몰리고, 또 B라는 업종에서 다 해먹었으면 쉬어갔던 A라는 업종에서 다시 급등을 시키고, 이렇게 돈이 번갈아 가면서 몰리는 구조라서 오늘은 돼지 열병 관련주와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을 하였고, 그 외 정치 테마주나 반도체 쪽으로 거래대금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다시,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도 시간이 지난다면 다시 돈이 몰릴 것이고, 이 세력이 매일매일 어떤 업종에서 몰릴지는 장 시작 전에 예상치 결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장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시면, 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 어떤 업종에서 돈이 몰린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상 종목을 홀딩을 하던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수급이 강하거나 고점을 뚫어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홀딩을 해서 그 다음날 먹고 나오던가, 아니면 추세가 깨질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던가,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추세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면, 어차피 지수가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지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뜰 때까지 이런 징조가 다 나타납니다. 황금선을 깨면서 계속적인 음봉과 수급이 안 좋다던가 그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편하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한 종목이 정다운과 그리고 삼성바이오와 액트로입니다. 종목은 정말 잘 골랐는데 좀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약간 아쉬운 하루였고,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하냐. 액트로가 아니고 정다운이나 오늘 터진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시초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정도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여러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최소한 15%, 사료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랐고, 이런 우리손 FNG, 이것도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면서 5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오르고 있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 일단 누구나 아는 이슈, 그러니까 장 시작 전부터 누구나 아는 이슈가 터진다면 당연히 서로 매수를 하려고 몰리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이때 바로 사지 않습니다. 시초가에 무조건 진입하다가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 샀다가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시초가가 22%고 저가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에서 사서 11%까지 내려가는 동안 그 10%의 손실을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0% 깎일 때까지 절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가나 뭐 장대 양봉이 뜬 종목들을,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혹시나 오른 종목들을 너무 높은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공략을 안 하는 이유가 시초가가 너무 높으면 먹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흥구석유가 대박이었는데 오늘 정말 아쉬운 게 이 종목을 매매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제 뭐 당연히 누구나 아는 재료로 점상을 가고선 오늘도 당연히 갭상승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하고선 관심 종목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VI가 걸렸습니다. 이게 시초가가 6%가 떴습니다. 점상 갔던 종목이, 그리고 재료도 확실한 종목이 6%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준 것인데, 만약 이게 6%로 시작할 걸 알았다면은 분명히 이거를 진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놓쳐버렸고, 이 종목 대신에 이 우리손 FNG나 뭐 다른 돼지 열병 관련주들로 다 돈이 몰리면서 이 종목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재료로 몰려간다고 이 종목이 갭상승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이때 놓쳐가지고 그냥 VI 걸릴 때부터 VI 걸리고선 매매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지만 그냥 머뭇거리다가 매매를 하지 않고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좀 아쉽게 놓친 종목이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선 장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봤었으면은 이거를 공략을 했을 텐데 약간 아쉬웠고, 이 정다운도 똑같습니다. 20%에 시작을 해서 시초가가 높죠. 시초가가 20%면은 먹을 자리를 만들어주기가 힘듭니다. 20% 시작해서 11%까지 거의 9%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뉴스로 갭상승이 너무 높은 종목은 이 시초가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시초가에 시작을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서 마감을 한다면 약간 아쉽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뭐 2,900원대 선인데 이 자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엄청난 이슈이고 20%에 시작해서 10%가 빠진 가격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것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더 빠진다면 답이 없겠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거, 황금선을 타고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시초가를 뛰어넘어서 시세를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기억을 해두신다면 다음에 매매할 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갭상승이 너무 높은 재료, 갭상승 높게 시작하면은 일단 분류를 해놓고선 접근을 안 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뭐 1차로 진입을 한다던가, 저는 여기서는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올라가서 시초가에 좀 근접했을 때, 시초가에 근접했을 때 접근을 해서 여기서 터질 때 접근을 해서 그냥 상한가 갈 줄은 몰랐는데 그냥 조금 수익을 먹고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패턴은 여기서 빠져가지고 계속 빠지는 게 패턴인데, 원래 계속 빠져야 되는데 계속 빠지지 않고선 황금선을 타고선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초가를 회복해 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패턴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따로 메모를 안 하시더라도 경험으로 다 기억이 되고, 혹시나 뭐 메모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런 패턴은 무조건 그림으로 그리던가 프린터를 하던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초가 높게 떠서 음봉 뜬 것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음봉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초가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탄력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패턴은 무조건 기억하시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손 FNG도 여기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황금선을 타고선 서서히 회복을 해서 고가 26%까지 찍었습니다. 시초가를 회복하고, 제가 우리손 FNG랑 정다운이랑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정다운을 매매한 이유가
정다운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우리손 FNG는 기관들의 매도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도가 걸림돌이 될까봐 차라리 뭐 같은 재료고 같은 변동성을 준다면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다운에 진입을 했고 빠르게 먹고 나온 게 아쉽고 상한가를 먹지는 못했지만 확실하게 시초가를 회복해 주어서 쉽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트로도 생각보다 정말 쉬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하고 어제 선을 그려줬습니다. 어제 750원이 이 구간을 돌파 못하고선 계속적으로 눌렸는데 750원과 이때 고점 보이시죠? 900원, 950원 750원과 950원 사이에서 강하게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다시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예상과 완전히 똑같이 움직여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도 좋은데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이것도 홀딩을 못하고선 그냥 단타로 먹고 나왔는데 막판에 좀 크게 올리면서 시간의 거래도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약간 답답하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붙어가지고 좀 답답하긴 했는데 이 선 보이시죠? 올라간 다음에 이 선이 850원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린 75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제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 750원 이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부족했고 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 선을 넘어가지고 깨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좀 탄력이 없긴 했지만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준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켜줘야 될 자리만 강하게 지켜준다면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제가 상장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선 그냥 일상처럼 계속 보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의 패턴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움직일 때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되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국정농단 그 대법 판결이 있던 날인데 6%에서 마이너스 8%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주었고 이날도 10%, 8% 움직일 때는 코스닥 종목처럼 시원시원하게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봉을 완전히 뚫어 주었고 추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점 이때가 기대감으로 6%까지 확 올랐었는데 그 6% 고점이 30만 4천 원입니다. 30만 4천 원을 그냥 돌파해줬고 중간에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3분봉을 보시면 중간에 걸림돌 이런 거 없이 수급도 워낙 좋아가지고 게다가 외국인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냥 쉬지 않고 급등을 하고 급등한 다음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선 고점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워낙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볼 거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대형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고 바이오 종목들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몰리는 돈이 일반적인 한탕 매수세가 아니고 이 기관들이 작정하고 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때부터 기관들이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벌써 바닥 대비 38,000원에서 오늘 54,000원 근처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16,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올랐다는 건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역시 고점을 뚫어준 상태라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걸 가로막는 악재들이 많습니다. 뭐 그 악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악재들이 다 없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게 다시 50만 원을 넘는 날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보고 있고, 이 고점 30만 4천 원, 혹시나 스윙 투자나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서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4천 원 기준으로 이거를 매도 가격이라고 잡고 이 구간을 깨고서도 뭐 일주일 이내에 다시 반등을 못하거나 계속 다시 무너진다 싶으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가격을 계속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한다면 분명히 이 종목이 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패턴이라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나올 때까지 월봉상 많이 오를 때는 20%, 40%, 물론 이건 상장 초기라서 그렇지만, 상장 초기라서 이런 날은 없겠지만 많이 오를 때는 28%, 20%, 25%, 큰 양봉이 나올 때는 20% 정도가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17%가 오른 상태. 그러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0만 4천 원 기준으로 저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심 종목인데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으로 세력의 돈이 몰리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완전히 좀 보기 안 좋은 캔들이 나온 상태이고, 여기서 접근을 하려면 이 몸통 있죠, 양봉 몸통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고점 돌파 매매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액트로 그리고 정다운까지. 정다운은 그냥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되냐면 어차피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엄청 많거나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거나, 우리손 FNG도 오늘 수급이 안 좋았을 뿐이지 고점을 뚫어준 상태고 음봉 상태가 몸집 있는 음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을 잡을 때는 수급이 강하거나 거래량이 활발하거나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하신다면 매매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대부분 종목들 그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잡을 거면 거래량이 많거나 변동성이 강하거나 차트가 좋거나 이런 종목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액트로도 오늘 양봉이고, 이거는 손절이 아니고 여기서 뭐 익절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오르다가 순식간에 무너질지도 모르고, 주식이란 게 100%는 없기 때문에 잘 오르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올랐을 때 절반 수익을 챙기고선 나머지 절반은 추세가 깨질 때까지 지켜본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뭐 이 종목 역시 어제 말씀드린 가격인 1750원, 종가 기준으로 1750원을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면 절반 수익을 챙기고선 뭐 여유롭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른다면 개인의 그릇에 따라서 수익을 챙기시고, 이 종목은 올랐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적으로 볼 것이고, 뭐 새로운 종목을 지금 추가하려고 살펴보니까 오늘 단체로 좀 오른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따로 종목을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투자 방법도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따로 추가할 것은 없고 여기서 이 3개의 종목을 내일 지켜본다면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올라왔고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한미약품도 쌍끌이 매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쌍끌이 매수, 매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280억, 200억 엄청납니다. 한미약품은 100억.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물량들 보시면은 기관들이 단순하게 단타로 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만원을 넘었습니다. 5만원 자체가 호가 단위가 바뀌는 선이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오르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떠가지고 완전히 상승 추세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 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오 종목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볼 때 항상 지수를 견인한 물론 이건 코스닥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200이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 추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지도 체크를 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선인 5만원, 5만원만 강하게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구간에서 좀 천천히 올라도 되니까 5만원을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조금씩이라도 올라준다면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만원을 깨는 장대 연봉이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을 대응할 때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